네, 언론사에서 많이 언급한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 인기 검색 종목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안에서 어제 뜨겁게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붐을 좀 이끌어냈던 종목, 포스코케미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급등이 하루 반짝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밀릴 때 우리도 매수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끝까지 마지막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포스코케미칼이 얼티엄 셀즈의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했습니다. 이 얼티엄 셀즈가 무엇인지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GM하고 LG하고 그 네. 배터리, 그러니까 GM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100% 공급을 받기보다는 좀 자체 생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이고, 이거를 이제 LG 화학하고 5대 5의 비중으로 이제 합작사 설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지분 그 뭐랄까요 공장 지분을 좀 매입을 했고,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면 배터리가 생산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이제 음극재, 양극재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려져 있고요. 뭐 규모는 수조 원대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 5조 원 정도 최대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좀 신규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일 당장 어떤 공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시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스코케미칼하고 또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리튬이온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기 좀 애매하신 분들은 포스코케미칼을 사는 이유가 양극재, 음극재 두 가지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포스코케미칼의 특징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를 동시 생산한다라는 그 의미, 좀 독보적인 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회사라면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네. 기업들을 보면 뭐 코일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양극재만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음극재만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의 상품만 좀 부품을 좀 공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을 좀 하고 있죠. 하나는 양극재, 하나는 전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 보관한 전기를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개 다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아무래도 수율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기 쉽다라는 것이죠. 완성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포스코는 이러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브라질이든 멕시코든 여러 국가에서 원재료, 광산이라는 이런 부분들 계약을 많이 맺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취급하는 기업이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경쟁 우위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케미칼의 2차 전지 그 강점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성장성을 한번 봐볼게요.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워낙 대형주 장세여서 네. 뭐 LG와 삼성, SDM을 갔을 때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 고민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어제 포스코케미칼이 뭐 급등세를 보여주니까 네. 2차 전지들이 다 한 번씩 슈팅이 나와줬거든요. 이 2차 전지의 성장성, 뭐 말에 입 아프겠죠? 그렇죠. 네. 2차 전지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올해 코로나가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막 신고가를 그리고 막 실적 좋게 나오니까 뭐 잘 되나 보다라고 보시겠지만, 네. GM 뭐 다른 뭐 그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매출 자체가 뭐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 이렇게 막 줄어드는 상황을 보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만큼은, 물론 타격을 아예 뭐 안 입었다 말은 못하겠지만,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타격이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또 새로운 모델들 보면은 거의 전기차 모델이 항상 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 그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2차 전지 이 배터리 시장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년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은 공장을 증설해 왔어요. 근데
근데 이 공장을 증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수요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뉴스를 하나 살펴보자면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소송 중에 있잖아요. 네. 이 배터리 부분에서의 특허를 어떻게 누구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인데 분쟁에 있어서 미국 ITC가 또 한 번 최종 판결을 연기했어요. 네. 그래서 뭐 두 회사 둘 다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 이슈는 계속 끌고 가는 건가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이제 LG화학이 좀 더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SK 쪽에 이제 그 약간 그 예비 판정, 예비 네. 패소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그 LG화학이 좀 유리한데 이미 이게 지난 여름, 가을쯤에 결론이 나왔었는데 한번 미뤄졌죠. 네. 미뤄지고 또 한 번. 지금 또 한 번 내년 2월로 미뤄졌는데 뭐 미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하루에 몇천 명씩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TC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쉽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냥 뚝딱딱 모여서 그냥 판결하면 되지 생각이지만 그 모이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라든지 일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반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판결이 미뤄진 것이고 특이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 다 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상한 뭐 극적인 반전의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현재의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뭐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주가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추세가 크게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장에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1.42%. 어제 15% 넘게 오른 거 비교하면 그냥 숨 좀 쉰다, 숨 고른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하락인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떨지 단숨에 10만 원 선을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최근에 1조 원의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그러니까. 했어요. 네. 그 1조 원 보통 기업은 그냥 유상증자 소리만 나와도 막 10% 뭐 하한가를 가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오히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띄웠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죠.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성 자체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한테 확인시켜줬고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이번에 나온 어떻게 보면은 신규 수주가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가 거의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얘기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약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자신감이 확인됐구나, 있었구나,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장을 증설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줘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숨고르기. 어찌됐든 이게 내일 당장 제품이 공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에서도 공장이 완료가 돼야 되고 포스코 케미칼도 증설 투자한 것들이 1, 2년, 길면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의 차익성, 욕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좀 조정이 나온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중기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달 안으로도 가능하고 혹은 뭐 내년 초까지 해서 충분히 뭐 12만 원대까지 상승은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소식 때문에 양극재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슈팅이 나왔고 2차 전지주의 상승도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LG화학은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혹시 이외에 포스코 케미칼 외에 볼 수 있을 2차 전지 관련주 무엇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 2차 전지 다 좋게 가고 있는데 뭐 대형 업체 중에서 본다라면 삼성 SDI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LG화학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11월 달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뭐 조정도 뭐 기간 조정의 성격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패턴의 흐름을 이어간다라면 삼성 SDI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저는 SKC도 나쁘지 않다. 어찌됐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동박 코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SKC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 재편을 했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최근에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좀 못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조금 몸집이 큰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SKC와 삼성 SDI 눈여겨보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짚어봤어요. 지금까지 집중점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